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5박 7일 중 단 하루 국빈 자격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요. 미국 일정 첫 시작이 넷플릭스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며 떠들었으나 이미 계획이 있던 거라 숟가락 얹기 비판이 나왔고, 그마저도 김건희가 연루되면서 국정농단 비판이 나왔고, 나머지 미국 기업이 했다는 19억 달러의 투자는 MOU였던 것이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주혁 의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영업사원 1호님, 삼성전자 22조, 하이닉스 19조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 그래놓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미국에 노출해 줄 것, 초과이익 발생하면 미국에 떼어줄 것, 중국에 반도체 장비 팔지 말 것,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 대통령이랑 논의는 꺼내긴 했나요? 한국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메이드 인 USA로만 하라는데 그거 한미 FTA 위반이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광물들 중국산 쓰지 말라는데 대체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 테슬라도 배터리 중국산 쓰고 있는 마당에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워싱턴 선언에 이 얘긴 안 한 건가요? 진짜 반도체 자동차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올 건가요? 고작 넷플릭스 얘기나 하고서 그럼 우리 경제는 끝인데? 라고 일갈했습니다. 안보도 코미디지요? 경은 대선 기간에 이어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가질 수 있다. 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헥헥거리면서 줄곧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 미국에 가더니 핵포기각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실행령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서화됐다 이겁니다. 한국이 불안하면 미국이 전술핵 잠수함을 가끔 운영해 주겠다는 것이고, 대신 비용은 한국이 내라 이거지요. 이러한 딜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MBC 뉴스는 이러한 조치들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난질에 또 속았다 이거지요. 박성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의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면 다 죽는 거지 무슨 반격이 있고 승자가 있나. 미국이야 남의 나라 일이니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거긴 땅덩어리가 커서 동부에서 터지면 서부로 가고 뭐 그딴 게 가능하잖아. 생각 같은 게 없으니 남의 나라 대통령 말장난에 놀아나는데 그런 대통령이 굳이 한반도에 필요할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쿄응을 지지하며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들도 배신감이 나오겠지요. 이를 유승민은 제대로 캐치합니다. 유승민은 즉각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선언은 충격입니다. 한미는 동맹으로서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입니다.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핵 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재처리와 농축, 호주와 같은 핵잠수함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자 핵개발 가능성은 왜 말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개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 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과거와 다르다, 많이 다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개발이라는 대북 게임 체인저를 주장해왔던 저의 눈에는 워싱턴 선언이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워싱턴 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핵협의 그룹은 대한민국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강철의 핵우산이 되는 겁니까?
지난 한미워킹그룹이 대한민국의 자주적 외교와 남북관계를 늘 가로막고 통제했던 족쇄가 되었듯 미국과의 또 하나의 그룹 체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다지만 결국 미국을 위한 안보 전략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는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의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북한학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선택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고 대단한 것처럼 설레발치고 있는 워싱턴 선언이지만 실상 미국은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워싱턴 선언은 시작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고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및 핵공유 요구 등의 징징거리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일 뿐 미국이 던진 핵협의그룹 설립과 전략 핵잠수함 한국기항은 확장 억제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좋게 이야기하면 북핵을 이고 사는 한국이 가진 불안을 해소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조치 정도, 그 이상도 아니다. 먼저 이미 이야기했지만 전략 핵잠수함 카드는 말 그대로 쇼다. 사정거리가 12,000km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한 잠수함이니 한반도에 너무 근접하고 노출되면 오히려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나 효과가 떨어진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항구에 기항한다는 것만으로 보면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와 하며 그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안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억제와 압박의 대상인 북한이나 혹 주변 3국도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쫄아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지는 의문이다. 반대로 더 긴장과 위기가 심화되지 않을까? 전략 핵잠수함 한국기항은 확장 억제가 아니라 확장 위기다.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 그룹에 대해 공동 실행기획, 연합교육 및 훈련이니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등 각종 미사고를 나열해 놓으며 미국의 핵운용에 조금이라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꿈 깨라. 이번 워싱턴 선언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의 전력을 통합해 활용하려는 반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서 숨겨진 중요한 문장은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경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치 워싱턴 선언에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뭘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내가 보기엔 워싱턴 선언이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새로운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미국에 제대로 통합해서 미국이 필요할 때 쓰시겠다는 것을 읽힌다. 한국의 삼축 체계를 지휘하는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 간 협력과 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사드를 넘어 MD의 정식적인 편입이고 나아가 미국이 구상하는 대중국 통합 억제력 구축의 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핵을 핑계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 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속내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지금까지 대북 차원에 국한된 범위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하고 미일 동맹의 하위로 우리를 끌어들여 군사적으로 대중국 포위를 위한 소위 대중국 통합 억제력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전략적 유연성이야 주한미군만의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 군까지 얽히게 되었다.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되었으니 조만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북한이 아닌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작계로 바뀔 것이다. 새 작계로 바뀌면 그토록 작전권을 되찾기 위해 작계 501호를 연습해온 것도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전시작전권은 물 건너간 일이다. 가까운 시일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도 개정될 것이고 일본의 군사화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고 한일 간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도 체결될 것이다. 생각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다.
워싱턴 선언은 외형상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나 실상 속빈강정이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 성과만을 과장해 가려진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공동성명에도 함정들 투성이다. 경제적 분야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 정도다. 우려했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지만 떠나기 전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침략 전쟁이자 민간인과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무기 지원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본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바이든도 언급했다. 대만 해협 문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라는 표현으로 지난 외신 인터뷰가 방미를 앞두고 사전에 미국을 향해 의도된 조공 메시지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방미로 결론은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 국익, 국격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웅이 미국 방문의 결과는 예상했듯 폭망이지요. 133조를 내주고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는 꼴이고 이를 하루짜리 국빈 대우로 다 퉁친 꼴이 되었으니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정권에게 현재와 미래를 거기에 과거까지 손을 대었으니 대한민국 시공간을 모두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며 과거를 왜곡하고 경제 안보가 폭망하는 현재와 미중러일의 동네북이 된 글로벌 호구 국가의 미래가 예상되는 지금 미국 방문의 종료와 함께 경정권도 종료시켜야 합니다. 경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